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전문가적인 환경에 대한 식견을 갖고 계시고 또 실천적으로도 아주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죠. 노원구 의회 의원, 또 서울시 의회 의원을 역임하시고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 비서관을 역임하신 우리 김성환 노원구청장,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 안산시장님하고 이제 좀 뭐 해보자라고 해서 저 시장님이 좀 나서 보세요 그랬는데 저희는 별로 한 거 없고 우리 안산시에서 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 사이에 우리 당진에서 또 단신 농선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 그냥 덤태기 뭐라고 이제 그냥 얹혀서 이렇게 갑니다. 어느 정도 절박한가 오늘 뭐 발표에 다 동의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데 어느 정도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6,700만 년 전에 공룡이 이제 멕시코 옆에 운석이 큼지막한 게 떨어져서 멸종했는데 사실상 이미 그 상태라고 치면 이미 운석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운석이 이미 떨어져서 공룡이 지금 멸종해 가고 있는데요. 공룡이 멸종해 가는데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운석 떨어지자마자 뭐 1, 2년 만에 멸종한 게 아니고 수백만 년이 걸려서 공룡이 멸종합니다. 이미 우리가 200년 전부터 석탄과 석유를 막 갖다 쓰고 있는 그 속도가 그 멸종의 속도가 그러니까 그 5번째 멸종이라고 하죠. 공룡이 멸종했던 시기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멸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리총회에서 세운 계획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치는 맞습니다만 실행의 수단을 보면 그 정도의 뭐랄까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각자 알아서 하는 실행 계획으로는 공룡이 멸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인간이 멸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석탄과 석유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고 절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보면 7번째로 발생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세계에서 7번째 정도로는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의 정도로 보면 뭐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 그런데 뭐랄까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 그 무슨 촛불의 배후를 밝히라고 하면서 이제 그나마 뿌리가 있던 대한민국의 환경단체의 돈줄을 다 잘랐습니다. 환경단체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국회에서는 산자위원회가 이걸 다루는데 여당은 그렇다고 치고 야당도 굉장히 산업 친화적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씨알이 잘 안 맥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거는 지방에도 이런 힘들이 더 커져야겠지만 다행스럽게 이번에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고 이번에 이것을 이제 주로 다루는 국회 산자위원회의 구성이 아까 어기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뭐랄까요 조금 더 그 절박함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야당 쪽에 많이 포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압력을 놓고 뭐 하자고 하지 않으면 한두 번 제안하고 계속 그 소위 원자력 마피아나 이 석유 마피아 그룹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논리로 버티면 제안하다가 말고 그리고 4년 버티면 도로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데 가장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바닥에서 확산이 되어야 대통령 선거에 의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땡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세게 가야 할 겁니다. 그런 정도로는 세계적인 책무를 다 못합니다. 독일이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잘 아시는 대로 독일보다 대한민국의 소위 햇볕이 내리쬐는 총량이 훨씬 많습니다.
독일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방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국가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되 지방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야죠. 전원개발촉진법 폐지해야겠죠. 총량적으로 현재 박근혜 정부가 세운 계획 2030년까지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해서 37% 줄이겠다는 계획을 다음 대통령 선거에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대폭 줄이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고 더 센 속도로 가야 됩니다. 동네에서 어떻게 할 거냐? 몇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호주가 했던 것처럼 특히 석탄과 석유 발전에는 소위 이 경제학으로 보면 외부 효과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미치는 것을 고려한 소위 탄소세나 환경세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세금으로 아까 얘기했던 동네 단위의 마을 에너지 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해줘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실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험할 때는 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정해놨죠. 독일처럼 해야 합니다. 소규모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부활하되 그 부활한 차액의 보조금을 전기료에 물타기를 하면 이것이 조금씩 가랑잎에 배워졌듯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 올라가는 것을 감당할 거냐 말 거냐는 걸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 뭐랄까요?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송전탑이요. 우리 동네 그 송전탑 때문에 그 유치원 옆에 지중화를 했는데 너무 낮게 묻어가지고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송전탑을 한꺼번에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그 유럽의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기준치가 있고 장기 노출 기준치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압 송전탑 밑을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 기준치가 우리나라 기준이 833mg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준치가 없습니다. 선진국들이 장기 노출되는, 그러니까 송전탑 밑에 거주한다든지 그런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10mg하고 쓰고요. 네덜란드인가는 4mg하고 씁니다. 우리나라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기준치를 만들어야 하고요. 기준치를 만들고 지중화하되 깊이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특히 주택가 같은 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가 사실은 산자위 토론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토론장인 이유는 그런 일을 이제 누가 할 거냐. 국회의원들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라 사실상 환경세를 도입한다든지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부활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방의 여러 단체들과 주민들의 일종의 무슨 캠페인, 서명 이런 걸 받아서 수백만, 수천만 명이 국회에 혹은 정부에 혹은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냥 전문가 몇 사람이 그냥 국회 찾아가서 주장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 에너지 구조를 중앙 집중해서 지방 분산으로 바뀌면서 이 지구적 멸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전환을 위한 절박한 노력을 동네 단위에서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죄송한 얘기는 그동안 정부가 지 혼자 뭐 하는데 반대가 좀 있으니까 대체로 석탄 발전소를 세우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동네에 떡고물을 좀 나눠줬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하나 세우면 뭐 그 동네 뭐 200억 줄게, 뭐 300억 줄게 해가지고 너 동네에 도서관 세울래?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장을 꼬셨습니다. 수도권은 잘 모르지만 그 원전이 있거나 석탄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그렇게 동네 주민들을 무마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 당사자들과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데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 에너지를 분산형 전원 구조로 바꾸기 위한 대전환의 노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해보자. 이런 취지가 오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석탄화력!